안녕하세요.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당신을 위해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단순히 뭐 투자 기술 이런 거 말고요.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, 또 행동,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. 그 모건 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이란 책 아시죠? 거기서 핵심 내용들을 좀 가져왔는데요. 이 책을 보면 돈 관리를 잘하는 건 머리가 얼마나 좋냐? 이거랑은 좀 별개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. 오히려 어떻게 행동하느냐,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심리, 이른바 돈의 심리학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왜 어떤 사람은 정말 평범하게 벌어도 큰 부를 이루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한데도 파산하고 말까요?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가볼까요? 돈 앞에서는 이 지능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? 이겁니다. 네, 책에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잖아요. 평생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꾸준히 저축해서 거부가 된 로널드 리드. 네네. 그분 이야기. 그리고 또 한 명은 명문대 나오고 금융 전문가인데 탐욕 때문에 결국 파산한 리처드 퍼스콘. 이 둘의 차이가 뭘까 보면 지능이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행동, 그리고 인내심. 이게 핵심입니다. 네, 인내심. 사실 금융성공이라는 게요, 무슨 물리학처럼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오히려 사람의 감정, 미묘한 그런 뉘앙스, 이런 게 중요한 일종의 소프트 스킬 영역에 가깝다고 봐야죠. 소프트 스킬이요? 네. 사람들은 각자 살아온 배경이나 겪었던 경계 상황 같은 아주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돈에 대한 자기만의 시각, 렌즈 같은 걸 갖게 돼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비합리적이다 싶은 행동도 그 사람의 경험 안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경험의 영향이 크군요. 예를 들면 복권 사는 거 같은 거요. 확률적으로는 좀 그런데도 계속 사는 분들 있잖아요. 정확합니다. 그게 좋은 예시인데요. 소득이 많지 않은 분이 복권을 사는 게 통계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죠.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그게 작은 돈으로 어떤 희망을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일 수도 있거든요. 중요한 건 자신의 행동 패턴,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. 그렇군요. 자기 행동을 아는 게 먼저다. 근데요. 부자가 되는 것하고 또 부자로 남는 건 완전히 다른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, 네.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부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위험도 감수하고 좀 낙관적이어야 하는데 일단 부자가 되고 나면 그걸 지키려면 오히려 약간의 겸손함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편집증,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해요. 맞습니다. 제시 리버모어 같은 인물이 딱 그런 사례죠. 대공황 때 공매도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결국엔 그 성공을 지키지 못하고 파산했잖아요. 네, 안타까운 결말이었죠. 반면에 워렌 버핏 보세요. 버핏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투자 실력만은 아니거든요. 거의 75년 이상을 그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거.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.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패닉에 빠지지도 않았고 절대 무리한 빚을 내지도 않았죠. 생존 자체가 전략이었군요. 그렇죠. 반대로 버핏만큼 똑똑했지만 너무 서두르다가 기회를 날린 리 게링 같은 사람도 있고요. 또 더 나아가서 라자트 굽다나 버니메도 부처럼 이미 엄청난 부를 가졌는데도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. 충분함을 모르는 거죠. 그러다 더 큰 걸 탐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잃는 경우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. 아, 충분함을 아는 것.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. 끝없는 욕심은 결국 파국을 부르는군요. 네, 장기적으로 보면 파국을 피하는 생존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또 흥미로운 관점이 있었어요. 진작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거요? 네, 비싼 차나 큰 집 같은 건 그냥 소비를 보여줄 뿐이지 그 사람이 진짜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. 맞아요. 오히려 그 물건을 사느라 자산이 줄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. 그렇죠. 페라리의 역설이라는 말도 재밌었어요. 길에서 멋진 페라리를 보면 와 하고 감탄하는데 사실 그 운전자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차 자체에 감탄하면서 나도 저런 차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. 정확합니다. 그래서 진짜 부는요, 당장 사용하지 않은 소득이에요. 즉, 미래의 선택권, 어떤 유연성, 이걸 위해 남겨둔 자산인 거죠. 미래의 선택권과 유연성. 그래서 부를 쌓는 데 있어서요, 소득이 얼마냐,
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냐?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우리가 통제하기 쉬운 변수가 있어요. 바로 저축률입니다. 저축률이요? 네.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게 훨씬 더 우리 의지대로 조절하기 쉽잖아요. 효과도 크고요. 저축이라는 게 단순히 나중에 뭐 큰 거 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면서 동시에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자유, 이걸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. 겠죠. 근데 책에서는 성공과 실패에는 노력 말고도 운과 리스크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운과 리스크,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. 빌 게이츠가 아주 어릴 때 컴퓨터를 접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었고, 반대로 그의 친구이자 동업자가 될 뻔했던 켄피 에번스가 등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건 정말 안타까운 리스크였죠. 그렇죠. 투자의 세계는 특히 더 그런데요. 소수의 아주 극단적인 성공 사례, 이걸 꼬리, 테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꼬리가 전체 결과를 거의 다 좌우하는 경향이 있어요. 아, 소수의 대박이 전체를 이끈다. 네, 대부분의 투자는 실패하거나 그냥 평범한 결과를 내요. 하지만 정말 몇 개의 대박이 터지면 그동안의 손실을 다 만회하고도 남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해서 게임판을 떠나지 않는 끈기,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것, 이게 중요합니다. 계속 참여하는 게 중요하군요. 그리고 또 하나, 우리가 뭐 완벽하게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그보다는 꽤 적당히 합리적인 수준, 이걸 목표로 삼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. 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요? 네, 밤에 잠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완벽한 전략보다는요, 좀 마음 편하게 꾸준히 내가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낫다는 거죠. 아,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거군요. 마음 편한 전략. 네. 오늘 돈의 심리학을 통해서 배운 점들을 좀 정리해보면요. 첫째, 돈 관리는 머리 싸움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문제다. 둘째,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건 다른 능력이다. 네, 그렇죠. 셋째, 진짜 부는 눈에 보이는 소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산, 즉 자유에 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한 저축과 시간의 힘을 믿되 운과 리스크도 인정하고 완벽함보다는 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꾸준히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아주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. 당신에게 충분함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?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찾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